벌써 방송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에어 아동 인플루언서 미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본 이후로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채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폴리나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계 최대 제작사인 에어 미디어 테크의 일원입니다. 여기 있으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하고 저희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유튜브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미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퀴즈 부분에서 위반 사항과 고품질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의 최신 기사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공유하고 채널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 저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유튜브 채널 몇 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보람튜브, 블라드앤니키, 에바 브라보 플레이, 올라 아미고스, 키즈 다이애나 쇼와 같은 채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키즈 다이애나 가족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드를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려요.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새로 나온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 2개와 골드와 실버 플레이 버튼 2개를 가져가셨어요. 에어 크리에이터스에 이렇게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의 결과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 구독자, 영상 조회수뿐만 아니라 유튜브 대기업들이 저희를 파트너로 선택하기 때문에 에어 미디어 테크는 아동 채널의 선도적인 제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아동 인플루언서 미팅에서는 코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튜브 퀴즈에 진입하는 방법과 시청자를 늘리기 위한 팁을 공유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도 그 링크를 지금 채팅창에 올릴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 채팅은 오늘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동료들, 유튜브 전문가들도 그곳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놓치더라도 미팅이 끝난 후 이메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미팅을 녹화 영상으로 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kids@air.io로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팅의 핵심 주제인 아동 인플루언서로부터 유튜브가 요구하는 콘텐츠 품질과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녀 채널에서 피해야 하는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아동용 콘텐츠가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아동용 콘텐츠에 대한 규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콘텐츠 품질 문제와 스크린 타임 증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동용 콘텐츠는 부적절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상업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아동용 콘텐츠의 질과 목적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아동 부문에서 긍정적이고 가족 중심적 변화를 만드는 아동 및 가족용 콘텐츠에 대한 모범적인 운영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아동 발달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아동 미디어, 디지털 학습 및 시민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채널 및 영상을 고품질 또는 저품질 콘텐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상과 채널의 품질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이미 풍부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영감을 주는 영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내용은 처벌하죠. 저희는 이러한 경향이 더 엄격한 조치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콘텐츠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에서 즉시 필요한 내용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파트너사를 찾아 유튜브 채널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콘텐츠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ids@air.io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의 채널에서 위반 및 저품질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동 안정 정책의 광범위한 금지 목록과 사례 및 자세한 설명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품질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는 아동용 콘텐츠와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이 목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튜브에서 권장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재를 초래하는 노골적인 위반입니다. 나중에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품질의 첫 번째 징후는 상업적이거나 홍보적인 콘텐츠입니다. 이전에는 유튜브가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부적절하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중화로 인해 상업용 콘텐츠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잉 소비를 유발했고 아이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브랜드와 로고, 예를 들어 장난감과 음식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주의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난감과 아동복은 아이들의 정신과 필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채널에서 언박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형식이 콘텐츠의 기본 형식이라면 새로운 유형의 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보십시오. 언박싱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경우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다시 포맷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만적인 교육 영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권장되지 않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이는 제목이나 썸네일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침이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린이와 관련이 없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낚시성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러한 속임수를 아주 쉽게 탐지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를 방해하는 영상. 이것은 아무런 아이디어와 줄거리 없이 무분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영상과 들리지 않는 오디오 때문에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는 자동으로 또는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줄거리 없이 어린이방이나 놀이터에서 노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 장난감이 나오는 영상이 흔해졌습니다. 운전해서 물감 속으로 들어가거나 제목에 유명한 영웅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두 번째 부분에는 중대한 위반 사항과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장려. 이 문구 자체는 새로운 것이지만 아동안전 정책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묘사하는 규칙과 결을 같이 합니다. 위험한 활동을 조장하는 것 외에도 낭비, 왕따, 부정직한 행동 등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자연과 타인에 대한 무례, 예를 들어 위험하거나 위험한 장난감이 있는 영상과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보여주는 영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에 대한 일반적인 위반은 과자가 많은 이미지입니다. 놀랄만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거나 기이하거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어린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키워드 스토핑 또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키워드를 반복, 변경, 과장 또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 제목과 설명에서 낚시로 잘 알려진 문자를 사용하여 어그로를 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상한 어린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어린이 캐릭터를 불쾌한 상황에 빠뜨리는 콘텐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가장 일반적인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동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에 나오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어린이들의 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다른 어린이가 영상에 나오는 행동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전한지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유용할까요? 아동 발달에 기여할까요? 반대로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요? 어떤 방송에 관한 것이든 간에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콘텐츠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녀들이 그것을 봐도 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반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유튜브는 이것을 미성년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스턴트, 챌린지 또는 장난과 같이 부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유해하고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린이, 트렁크 안이나 어린이에게 위험하고 금지된 다른 장소에 있는 어린이. 아이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라도요. 카시트에 앉아야 합니다. 위험한 스턴트, 챌린지 또는 장난은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몸으로 하는 스턴트, 무기 또는 폭발물 사용,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같은 통제된 물질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영상에서 한 소녀가 남자아이를 수영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방하게 되면 아이들이 서로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이 내용을 해로운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받는 척하는 장면들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 머리에 공이 부딪혀서 쓰러지는 장면, 아니면 열려있는 창가에 서 있는 아이, 눈에 무언가를 찔러 넣는 아이, 혹은 눈에 물을 분사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일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아동이 피해를 보는 어떤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쁜 아기 역할 모델도 금지됩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영상은 소녀가 나쁜 아기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했으며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금속 열쇠, 신발 등 물체를 물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어린이 시청자들이 모방하다가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린이 주위에 플라스틱 물체가 많은 영상, 공, 블럭 등. 이러한 물체는 어린이에게 대량으로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벽을 모방하거나 어린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위반 사항은 미성년자에게 감정적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시청자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폭력, 성, 죽음, 임신과 같은 성인들의 주제에 노출시킵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도 유튜브에 게재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 학대 시뮬레이션. 소리를 지르거나 처벌받는 아이를 촬영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시청자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자녀를 심하게 꾸짖는 콘텐츠.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공공연히 보여줘야 할 가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영상의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거나 슬퍼하는 영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 어른이 웃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미성년자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떤 행위라도 강요받는 영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이들의 손이나 발을 당기는 행동 등 이런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이미지를 영상 및 썸네일에 널리 사용했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이런 콘텐츠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케이지에 있는 아이들. 네, 누군가가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재미삼아 찾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 슬픈 현실이죠. 이건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가둬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어린 아이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짜 감옥을 만들고 싶다면 가짜라는 티가 나는 것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판지나 종이 등. 무서운 영상이 무섭지 않아야 합니다. 곤충이 많이 등장하면 아동용 영상에서 매우 인기 있지만 이런 콘텐츠는 어린이들의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산정 색채를 띤 썸네일, 그리고 많은 양의 작은 물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한 점이 있나요? Yes, I see my colleague is very active today and he closed all your questions immediately. Okay, let's move on. 다음 위반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족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아이들을 위한이라는 태그가 붙거나 내 아동용이라는 태그가 붙지만 주사 바늘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족 콘텐츠는 어린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주제, 폭력, 외설적이거나 성인용인 주제들은 시청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폭력, 성, 죽음, 마약 등과 같은 성인용 또는 연령에 맞지 않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들. 제목, 설명 및 태그가 대상 시청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시청자 선택을 할 때 귀하의 콘텐츠가 적합한 시청자를 정확하게 겨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성인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라면 업로드 시 연령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은 저품질 콘텐츠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엘사, 다른 어린이 만화 캐릭터 또는 유명하지 않은 미성년자 임산부가 나온 영상입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만드는 나쁜 추세였습니다. 임신은 특히 유명한 어린이 캐릭터가 포함된 경우 아동 채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성인용 주제입니다. 메타데이터가 잘못 전달되는 것. 메타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언어 사용.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프로모션 방법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스팸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영상 제목에 스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위반은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입니다.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특히 아동 성학대 이미지가 포함된 영상은 금지됩니다. 유튜브는 키스를 하거나 더듬는 것과 같은 도발적, 성적 또는 성암시적인 활동, 도전 또는 대담함에 관련한 미성년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대놓고 성적 내용을 만들지 않고는 하기 매우 어려운 명백한 위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섹스 장면이 없어도 여러분의 콘텐츠를 노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변, 욕실, 침실 또는 다른 사적인 공간에서 찍은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이들이 볼일 볼 때는 사적인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을 피하세요. 아이들이 집이나 다른 곳에서 체조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단, 체육관에서 코치와의 프로 경기나 훈련, 몸에 클로즈업 샷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바다에 있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다 막힌 수영복만 입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과다 노출이나 딱 붙는 옷차림은 피하십시오. 이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선택했습니다. 스포츠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찜찜한 그런 영상. 화면을 보세요. 이 장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놀며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요. 특히 채널의 형식이 브이로그인 경우 콘텐츠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를 위반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장면을 피하고 조금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장면 등도 피하세요. 채팅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금지 사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과 일반적인 괴롭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대나 모욕을 가하기 위해 개인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은행 계좌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 동의 없이 누군가를 녹음, 촬영하기, 성희롱,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괴롭히도록 부추기는 것. 이러한 유형의 위반에 대한 간단한 예는 유명한 아동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다른 아동 채널의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발생했습니다. 자연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과 무례함 또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와, 이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다 다루었네요.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해당 사례가 이 위반 목록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창의적이고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 설명, 스토리, 커뮤니티 게시물, 라이브 방송, 재송 목록 및 기타 유튜브 제품 또는 기능에도 적용됩니다. 채널을 보호하려면 가능한 한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피하세요. 여러분, 가족 혹은 친구들의 내용을 올리기 전에 그것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관심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또는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을 감독하여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줄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텐츠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새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고품질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주제가 아니므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동 콘텐츠 관련하여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글에 따른 유튜브 아동 콘텐츠의 고품질 원칙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가치관과 좋은 사람 되기. 이것은 존경, 좋은 행동, 건강한 습관을 보여주거나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좋은 친구 되기, 양치질, 야채 먹기, 디지털 웰빙 목표 설정 등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합니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콘텐츠,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세계에 관한 내용 탐구가 포함됩니다. 콘텐츠는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어린 시청자들을 위해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학습부터 비전통적인 학습까지. 예를 들어 학술, 비공식 학습, 관심 기반 탐색, 튜토리얼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놀이 및 상상력. 여기에는 생각을 자극하거나 상상력이 풍부한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의미 있고 참신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상상의 세계 만들기, 스토리텔링, 축구 트릭, 노래 부르기, 미술 만들기 같은 창작 활동들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 이슈와의 상호작용. 여기에는 삶의 교훈과 강한 인물을 묘사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기술, 문제 해결 및 사고를 장려하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종종 완전한 내러티브, 예로 인성개발, 계획, 결의와 같은 명확한 교훈이 포함됩니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이 컨텐츠는 다양한 관점과 사람들의 집단의 표현과 참여를 기념하고 장려합니다. 여기에는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및 성적 지향 범위를 나타내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mples include content that discusses the benefits of diversity and inclusion. 예를 들어 다양성과 포용성의 이점을 논의하거나 이러한 테마가 입증되는 스토리 캐릭터를 묘사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홍보해야 합니다.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채널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금지 목록은 끝이 없으며 꾸준히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유창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일개 크리에이터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시기 때문에 영상 확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 크리에이터스에는 파트너 영상을 매일 검토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모든 종류의 고의적 위반과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유튜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 삭제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죠. 다음 어려움은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품질이 낮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매우 심각한 제재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널, 영상 또는 수익 창출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분쟁 해결이 처리되는 동안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기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책임과 지원 하에 삭제된 채널도 복원하는 데 도움을 드리며 절망적인 상황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저희를 전문가로 믿어주셔서 수백 명의 파트너 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50회에 걸쳐 수익을 회복하고 수십 개의 삭제된 채널을 복구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다면 kids@air.io로 문의하십시오. 이제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